안녕하세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온라인 클래스 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 정리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리라는 말은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밝혀놓은 것들인데요. 이항 정리예요. 얘는 앞에 있는 이항은 그냥 말 그대로 항이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정리는 뭘 보고 이항 정리라고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이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어야 되죠. 즉, 우리는 어떤 거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항 정리에서는 이렇게 항이 딱 두 개만 있는데 얘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느냐, 이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이항 정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위에 2야 3뿐이 아닌 4, 5, 6, 10, 100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여기 뒤에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해 볼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A가 두 개 곱해져 있고 A 하나, B 하나, B 두 개. A가 두 개, 한 개, 빵개. B가 빵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늘어났죠. 여기는 A가 세 개, 두 개, 한 개, 빵개. 그 다음에 B는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총 합쳐서 몇 개씩 나와야 돼요? 얘네가 세 개씩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지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외운 거 말고 실제 계산을 하실 때는 a 플러스 b를 두 개를 곱해 놓은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 이렇게 분배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분배해서 어떻게 나와요? a제곱. 이렇게 분배해서 뭐가 나와요? AB 플러스 AB.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BA. 이렇게 해서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AB나 BA나 똑같으니까 결국 AB가 몇 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워놨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분배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분배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A와 앞에 있는 B, 얘네 둘을 곱하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 곱해요? 앞에서 A를 꺼내 왔으면, 뒤에서는 A와 B 중에 하나를 꺼내서 둘이 만나서 이런 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앞에 A와 뒤에 있는 거에 B,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여기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절대 계산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냥 A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몇 개, 한 개, 이쪽에서 몇 개, 한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네 둘을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3차식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 중에서 몇 개를 뽑겠어요? 한 개를 뽑겠죠. 얘네 둘 중에서도 한 개를 뽑아요. 얘네 둘 중에서도 한 개를 뽑아서 곱해서 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도 A를 뽑고 여기에서도 A를 뽑고 여기에서도 A를 뽑으면 어떤 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A의 세제곱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A를 자, 여기 지우고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A를 뽑고 여기에서 A를 뽑고 여기에서 B를 뽑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A 제곱 B가 나오겠죠.
근데 a제곱 b가 나오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a, b,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그래도 곱해도 뭐가 나와요? a제곱 b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a제곱 b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b 앞에는 뭐가 붙는 거예요? 3a제곱 b라고 이게 3이 붙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는 뭐예요? a제곱 b라는 거. 즉 a를 두 개 뽑고 b를 하나 뽑아서 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걸 물어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네들도 아까 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 a 세제곱이에요. 얘는 a 두 개, b 하나예요. 총 몇 개를 뽑아야 돼요? 세 개를 뽑아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항이 얘를 몇 번 곱해놨으니까 세 번 곱해놨으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반드시 뽑아서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지수를 더하면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는 걸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3이 나오는 것도 얘를 우리가 이렇게 뽑는 가지수로 생각을 해주자면 결국에 어떤 거예요? 얘네 세 개들 중에서 A를 두 개를 뽑으면 자동으로 B는 몇 개를 뽑게 되는 거예요? 한 개를 뽑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 세 개를 다 뽑긴 해야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세 개 중에서 B를 하나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뭐가 뽑아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A가 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 정리만 하는 거예요.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몇 개를 뽑으면 얘는 나머지 거를 다 얘로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항이 늘어나면 가지수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한 개를 뽑으면 나머지는 두 개, 얘는 두 개는 A로 뽑아야겠네.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 개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에서 B를 기준으로 하자면 B를 몇 개 뽑은 거예요. 그렇죠. 한 개 뽑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예요? 세 개 중에 B를 하나 뽑는 방법이죠.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뽑아도 되고 여기서 뽑아도 되고 여기서 뽑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3C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얘는 B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B를 하나도 안 뽑으면 A가 자동적으로 세 개가 다 뽑히게 되겠죠. B를 하나도 안 뽑는다는 건 세 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뽑겠다. B가 나오는 자리를 하나도 안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C0이 앞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얘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a 플러스 b를 n번 곱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를 몇 개를 곱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n개를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도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뽑고 다 하나씩 뽑으니까 총 몇 개를 뽑아야 돼요? n개를 뽑게 되겠죠. n개를 뽑는데 B를 몇 개를 뽑느냐에 따라서 A가 몇 개가 뽑히는지가 정해지게 되죠. 자, 제일 처음에 B를 하나도 안 뽑아 봅시다. 그럼 N개 중에 B는 하나도 안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A만 계속 뽑히니까 A가 몇 개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A의 N개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N제곱은 몇 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NC 0개만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B를 하나만 뽑을 수도 있죠. 자, B를 하나 뽑으면 A는 몇 개 뽑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N-1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N-1개가 곱해지고 B가 하나 곱해진 이런 항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NC 1개만큼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그러면 NC2, B를 두 개 뽑으면 A는 N-2개를 뽑으면 되고 B는 두 개를 뽑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쭉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NC 마지막에는 B만 N개 뽑겠죠. 그러면 A는 하나도 안 뽑히니까 B만 N개 곱해져서 항은 이런 항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거듭제곱을 하는데 이제 이 거듭제곱 안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생각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안 내려가지네요. 자,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했던 것과 똑같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렇게 A 플러스 B를 실제로 세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뽑고 A 뽑고 A 뽑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A, B 뽑으면 이렇게, A, B, A 뽑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A 제곱 B, A 제곱 B가 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A 제곱 B가 총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3개라는 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뽑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3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는? 하나 뽑는 방법이에요. 그럼 B를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지수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3개 중에 B를 한 개 뽑는 방법과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C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 중에 B를 하나도 안 뽑은 방법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B를 2개 뽑은 방법이죠. 여기는 3개 중에 B만 3개 뽑는 방법이고요. 자, 이거는 사실 A를 기준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B를 기준으로 뒤에 걸 기준으로 한 이유는 여기 뒤에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3C0이나 뭐나 똑같아요. 3C3이나 똑같은 거죠. A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다 3C3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쭉 설명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자연수 n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은 a 플러스 b, n개의 인수라는 거는 얘가 n개 있다라는 거예요. a 플러스 b, 얘가 n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얘의 각각에서 a 또는 b를 하나씩 택하여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n개의 인수 a 플러스 b 중에서 r개의 인수에서 b를 택하고, 즉 b를 몇 개 택했다는 거예요. r개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자연스럽게 전체 n개에서 r개를 뺀 것만큼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a를 택해서 곱하면 이런 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항들은 결국에 n개 중에서 b를 r개 택한 것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nc r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항도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해서 이런 이항 정리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앞에 있는 계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항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조금 내려가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항의 계수, 얘네들을 이항 계수라고 하고, 아까 R개 뽑은 거, B를 R개 뽑은 거를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의 0제곱이 1이고 B의 0제곱이 1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신 거죠. 아직 안 배우신 건데, 이게 지금 교육 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개념이에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수원이었나요? 수투였나요? 아무튼 그쪽에서 지수법칙 하면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열을 하면서 나중에 일반항이라는 것도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문제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전개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는 x-2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4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얘네들을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하시면 힘들고요. 첫 번째 항 앞에 있는 항을 뭐라고 놓고 x라고 놓고 뒤에 있는 항을 -2라고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4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를 기준으로. 자,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걸 안 뽑고 앞에 있는 x만 4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4개 중에서 -2를 하나도 안 뽑으면 앞에 있는 x만 4개 나오게 되겠죠. 더하기.
자, 4개 중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개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x는 몇 개를 뽑고 3개를 뽑고 마이너스 2를 한 개를 뽑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그러면 x도 2개 나오고 마이너스 2도 2개 나오게 되겠죠. 더하기 4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그럼 x는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가 3개 나올 거고요. 이번엔 4개 중에 4개 다 마이너스 2를 뽑으면 x는 안 나오고 마이너스 2만 4번 나오게 되겠죠. 얘네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주시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차식 정도, 4차식이나 5차식, 6차식까지는요, 뒤에서 이제 나중에 활용 부분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배우게 되시면은 이런 과정 없이도 계수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었는데,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렇게 아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도출해냈었죠?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a 플러스 b의 3제곱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서 그냥 a 플러스 b에다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2일 때, 3일 때 딱 두 가지만 보고 n일 때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사실 엄밀하지 않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여기다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만을 넣든 뭐 이렇게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수원에서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은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여기 뒤에 이항정리에 활용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도 여러분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이 이항정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엄밀한 증명을 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항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쪽 부분은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진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확률과 통계가 2시간씩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1학기에 이 책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나가야 되거든요. 2학기 때도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지금 어디까지 볼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간고사를 1단원까지만 보더라도 2항 정리까지를 하면은 그냥 모두 다 끝나게 돼요. 이게 총 3단원인데 그 중에 1단원을 다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이 2항 정리가 끝나면 중간고사 범위가 다 끝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사실 학습지도 뭐 마땅히 드릴 게 없어서 문제들이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학습지는 제공해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중단원 마무리 좀 풀어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번호로만 올려주시면 돼요. 몇 번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다 풀어보고 너무 쉬워가지고 안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안 올리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곧 개학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3학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학사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개학하고 나오면 한 2주 정도 뒤에, 약 2주 정도 뒤에 중간고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를 교과서와 그리고 제가 드렸던 학습지 그리고 오늘 드렸던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학생들도 문제를 많이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마스터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열심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지를 푸셔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풀어보시고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학습지를 다시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모의고사 문제도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